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관련된 전산회계 2급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실기 부분을 연습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다운을 좀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미리 접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접속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렇게 다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옆에 기출문제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문제를 좀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만 기출문제를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연습을 했다고 보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다운로드를 받을 텐데요.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다운로드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이후에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전산회계 2급, 가장 최근 게 101회로 지금 보여집니다. 전산회계 2급, 그리고 101회 앞에는 100회겠죠. 그럼 여기 눌러보시면 이 페이지에 전산회계 100회 나오지 않습니까? 2급. 이 디스켓 모양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01회, 100회, 99회, 98회 이런 식으로 최신 거부터 학습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이 합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운은 일단 여러분들 101회부터 100회, 99회, 98회 이렇게 다운을 받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운을 받고 나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제 미리 다운받아서 압축 파일의 압축을 해제를 했는데요. 압축한 파일, 만약에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이 안 되시면 내 컴퓨터 다운로드라는 곳에 오시면 오른쪽 데이터 쪽에 이 파일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 파일들을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바탕화면에 꺼내셔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노란색 폴더가 생기죠. 그래서 압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풀기, 압축 풀기, 압축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 보내기 해가지고 또 뭐 풀기라는 게 뭐 압축 풀기라는 게 보일 겁니다.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어, 가장 최신 문제 101회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를 압축 풀어서 해주세요. 풀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101회 전산회계 2급 더블 클릭을 하시면 문제가 나오고요. A형, B형 그리고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안내를 보셔야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그 해당되는 번호가 필요해서 설치 안내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감독 급수에 따른 번호가 있죠. 표시점도 있고 한데 저희는 전산회계 2급 임시 수험 번호에 감독관 번호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급수별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번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는 좀 이따 여기 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고요. 이 교시 노란 폴더를 한 번 더 들어오시면 여기에 TAX라고 텍스 보이시죠? 텍스. 이 아이콘이 크게 볼까요? 큰 아이콘. 수업용 텍스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어, 포토샵 죄송합니다. 포토샵이 아니고요. K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 닫으셔야 돼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서 실행 연습을 하셨다면 연습용 프로그램을 다 닫은 상태에서 요 수업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 실행하시겠습니까? 여쭤볼 때 실행. 이때 이렇게 이제 수험 번호하고 뜨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수험 번호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임시 수험 번호 22, 1이 6개죠. 그죠?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가 봐요. 2, 이렇게.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돼요. 홍길동, 이렇게. 그리고 설치. 그러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자동 실행을 해줍니다.
이때 이 감독관 뭐가 필요한데요. 내려보죠. 자,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아이콘으로 수업용하고 생겨요. 여기는 이 수업용이라는 이 실행 파일로 실행을 해서 생성된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100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100일에 하잖아요. 100일에 잘 보시고 더블 클릭.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다. 그리고 A형인지 B형인지 이제 실제 시험처럼 그냥 A형 하시면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 4114를 눌러야 들어옵니다. 4114.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나면 기존 한글 파일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로 가셔서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A형 10개요. A형, B형 문제는 같습니다. 이론 문제만 순서가 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실기 쪽 이론 말고 실무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성상사 실기 문제가 표시가 됐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급 문제는 이렇게 회사 등록부터 일부 문제가 좀 잘 나오고요. 주로 추가하거나 잘못된 걸 정정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회사 등록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회사 등록을 누르셔야 돼요. 회사 등록. 자, 그러면 저희 회사, 그죠?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회사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과 이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은지 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사장님 이름 다 보셔야 돼요. 틀린 것이 작게는 2개, 많게는 한 4개까지도 나오거든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우성상사 상호 맞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21021 좀 내려볼까요? 21021 98692 사업자 번호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가세, 일반 가세, 가세 용도 달라요. 일반 가세, 그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가세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우성입니다. 대표자가. 손희정이죠. 그죠? 그럼 손우성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민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없기 때문에 놔두시면 돼요. 사업장 주소 청사로 174 9번 길 맞죠? 174번 길 9 맞습니다. 업태 서비스 잡화 도소매 문구 잡화 다르죠.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도소매 도소매 문구 및 잡화는 같네요. 도소매 그죠? 그리고 개업 연월일은 11월 3월 9일이네요. 그러면 개업 연월일 11월 3월 9일. 자, 이외에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업태 수정하셨고요. 그리고 대표 수정하셨고요. 과세 유형 수정하셨습니다. 이렇게 3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ESC 벗어나시면 돼요. 1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잘못된 부분 추가나 삭제나 수정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2번 넘어가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역시 수정, 정정 하는 곳이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죠. 요렇게 같게 되도록 확인해 보자라는 말이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정기분은 여기 있죠. 그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여기서 차례변 금액이 같도록 지금 현재 다르죠. 같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 보기죠. 현금 4,300 하나씩 보셔야 돼요. 현금 300밖에 안 되죠. 그죠? 4,300 고쳤고요. 당자예금 3,000 보통예금 2,500 외상매출금 4,000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중단금이 40 있습니다. 근데 빠져 있어요. 그죠? 지금 외상매출 밑에 없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다가 대손 빠진 거 넣어요. 그때 외상매출금이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확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이네요. 그죠?
4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받으럼 8천 그리고 받으럼의 대손 충당금 80만 원. 상품 1억 1억 차량 운반구 6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누기 1,400 자동차는 120밖에 안 됩니다. 그죠? 1,400 예, 잘못된 거 고치셔야 되겠죠. 비품 5천 감가상각 200 그래서 4억 1,800 맞죠? 4억 1,080 예, 4억 1,080 맞습니다. 대변은 맞네요. 예, 대변 금액 보니까 예, 다 같죠. 예, 그래서 차변 쪽만 현재 수정을 예, 일부 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제대로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ESC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3번입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카드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상에서 거래처 등록이죠. 네,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요. 그리고 제일 이 신용카드 등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카드 여기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번호는 나온 대로 여기다가 99811 네, 넘어왔죠. 나라카드 매입입니다. 그죠? 매입 유형 매입을 매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카드 번호가 필요하죠. 카드 번호 1 000 빼기 2 000 빼기 3 000 빼기 4 000 엔터. 그러면 카드 종류는 사업용 3번 제시된 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입력이 됐죠. ESC 벗어나시면 돼요. 자, 여기 됐고요. 자, 그리고 우성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그죠?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예,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좀 되실 텐데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 여기서 외상 매출 여기 있죠. 자, 금액하고 보겠습니다. 유통 1,000만 원. 금액 달라요. 금액 고쳐야 되겠죠. 10 플러스 브런치 2,000 20 플러스 하이상 4,000만 원. 예, 차액 0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다운 유통만 있네요. 그죠? 자, 이때 바로 입력 안 되죠. F2 순임 2,000 그래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F2를 통해서 입력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엔 일반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예, 일반 전표. 여기 이제 적유 입력, 생략, 부가세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전표로 가야 되겠죠. 일반 전표. 되지가 않아요. 예. 예, 열렸습니다. 자, 하나씩 할 거고요. 7월이죠, 7월. 예. 7월. 엔터를 그냥 치면 7월달에 입력된 자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손대시면 안 됩니다. 9일 거를 넣을 거잖아요. 여기서 9일하고 이렇게 맨 밑에 넣으셔도 되고, 옆에서 9일에서 9일 것만 보고 9일 것만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예, 상관없으세요. 자, 9일. 여기서 할게요. 차량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줍니다. 3번 차변에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운반금. 그죠? 차량 운반금. 금액은 1,500. 자, 같은 날짜 대변에 당좌 수표 주면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1,500.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8월 1일이죠. 8월 1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를 보통 예금에 이체하였다. 이래 나오죠. 자, 이때 차변에 3번 차변에 건물 관리비 관리라고 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건물이라고 칠게요. 건물 관리비
나오죠. 건물관리비 계정이 있으세요. 건물관리비 30만. 그리고 대변에는 예, 보통예금이 나갔죠. 4번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본사의 주민세 사업소 62,500원을 현금 납부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주민세 내는 거에 대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일이라고 입력하시면요 1일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4일로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씩 입력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옆에 입력하지 말고 다른 내용이 많더라도 그냥 밑에 추가적으로 맨 밑에 줄에 넣어 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여기를 수정해서 예, 한 줄씩 보이게 할게요. 자, 4일자의 현금 납부 출금입니다. 예, 출금이고, 주민세는요 예, 세금과 공과금 가능하십니다. 예, 본사 주민세,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62,500원.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손우성씨 명함, 디자인 명함 제작, 현금 지급, 현금 영수증을 받으셨답니다. 출금 전표 하시면 되겠네요. 2만원. 맞습니까? 자, 회사 대표의 예, 명함이죠. 예, 명함은 계정을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명함은 우리가 도서인쇄비 가능하죠. 여기 날짜 바꿀게요. 12일자. 역시 현금 출금이라 1번. 그리고 도서. 명함은 도서인쇄비를 배웠습니다. 도서인쇄비. 그죠? 디자인 명함에서. 자, 디자인 명함 있네요. 그죠? 근데 비용에는 굳이 꼭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더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이렇게 현금 2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단기 운용 목적으로 날짜를 수정하고요. 차변에 우리의 발행 주식을 한 주당 5,000원짜리지만 6,000원에 취득. 예, 구입할 때는 우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600이네요. 600만 원어치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예, 주식에서 우리 뜨네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600. 그리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원 합산이 안 된다라고 배웠고요.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꼭 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금액은 13만 원. 그리고 포함해서 보통예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보통예금 합산 금액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은 합산되지 않는 거에 대한 예, 내용이었습니다. 월이 9월로 바뀌네요. 수원 문구에서 상품을 공급하기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서 아래 거래 명세를 발급했고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했다. 근데 중요한 건 7월 25일 날 계약을 했대요. 그럼 7월 25일 날 아마 계약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이 이미 50만 원이 된 것 같고요. 예, 입금이 이렇게 수령한 것까지 적혀 있죠. 7월 25일 가보면 확인되세요. 해볼게요. 0725 선수금 받았죠. 수원 문구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50만 원.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그럼 대변에 있는 선수금 50만 원이 지금 물건을 공급했기 때문에 차변으로 상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월 3일에 차변에 선수금 보이는 거 먼저 해도 돼요. 그죠? 거래처 수원이죠. 수원 문구 금액은 50만 원. 예, 먼저 하셔도 되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팔죠. 그죠? 예. 여기 매출에도 수원 문구 하셔도 돼요. 그죠? 수원 문구에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팔았냐면 500만 원이네. 그죠?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팔아요. 그리고 차변의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더하기 엔터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450만 원.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선수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18일로 넘어갑니다. 영업부 사무실 건물 수리했어요. 유지창 교체. 유리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죠. 유리를 교체한다고 뭔가 자산이 증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고 현대카드라는 거. 금액이 15만 원이라는 거. 자, 요거를 해보겠어요. 날짜를요. 10월 18일. 그죠? 차변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비. 이용에는 굳이 거래처를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신용카드 미지급금 하셔야 되겠죠. 어디 카드입니까? 현대카드 15만 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4일이네요. 월자를 11월 24일로 수정하시고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릴레이 참여 현금을 기부했다. 1번 출금 준표하시고 기부금 하시면 되죠. 기부금. 나눔천사 있나 볼까요? 없네요. 나눔천사는 없고요. 100만 원. 자, 이렇게 현금으로 기부했다. 이렇게 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문제 정도 수정하는 붕괴 문제가 나와요. 빠지면 넣고 중복되면 삭제하시고 잘못되면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한번 가볼게요. 9월 14일. 세금과 원가 현금으로 붕괴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어요. 이때 지출한 현금으로 지출한 거 맞고요. 취득세 13만 원을 생과원가로 처리했다. 우리는 취득세 등록세는 매입원가 합산으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취득세는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차량 운반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계정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3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금과가 아니라 차량 운반부로 고칠 수 있느냐 보겠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건데 11월 21일 가보세요. 접대비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축의금이 매출처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래요. 그럼 여기 접대비를 뭐로 바꾸면 돼요? 복리후생비. 항상 800번대 비용 써주세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직원이네요 라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6번 결산으로 가봅니다. 결산 총 4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결산은 자동, 수동 구분하시고 수동 먼저 하고 자동 나중에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일에 대여금에 대한 기자, 기간 경과분이 있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요. 상품 제공이 있습니다. 4번만 자동, 그죠? 나머지 3개는 수동으로 보여줍니다. 1, 2, 3하고 4번 마지막에 하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보죠.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가지의 계정을 외우셔야 되죠. 선급, 비용, 차변에. 기억나세요? 선급, 비용. 그리고 뭐가 있죠? 선수, 수익. 그죠? 또 하나 더가 뭐 있냐면 미수 수익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2개는 자산 계정, 이 2개는 부채 계정.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지금은 읽어봐야 되는 게 단기 대여금,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송호상사의 대금은 송호상사에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그 빌려준 대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 미수. 그러니까 이자를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12월 31일까지의 경과된 이자가 6만 원이야. 근데 그 6만 원이 뭐 됐어요? 미수.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은 뭡니까? 먼저 준 거, 먼저 받은 거. 못 준 거, 못 받은 것. 얘죠? 그래서 얘는 차변이 미수수익이 된다는 거죠. 차변의 미수수익 6만 원. 대변에는 이자를 못 받은 거잖아요. 대여금이 아니고
이자 미수죠. 대변에는 이자 수익 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예, 답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여기가 답으로 되겠네요. 수동이니까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12월 31일로 5번 미수 수익, 미수 수익 6만 원. 6번은 이자 수익 6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2번입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어요. 가지급금은 자산이라 차변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31일자 6번으로 할게요. 그냥 대변해도 되는데 6번 가지급금. 가지급금. 그죠? 예. 가지급이 대변에 15만 원이 나갑니다. 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알아요. 5번 결차. 왜 나갔습니까? 외상 매입금의 지급액으로 나가요. 이때 어느 거래처입니까? 하니까 홍 상사의 거래처로 15만 원이 나갑니다. 해서 자산,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자산 계정을 대변으로 상기하시고 외상 매입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자,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근데 보통 예금의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 잔액에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볼까요? 합계 잔액에 한번 가서 이게 문제로만 제시가 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보려곤 합니다. 보통 예금에 안 돼 있죠. 마이너스가 안 돼 있어요. 그죠? 당좌예금 마이너스로 뜨는데 이거는 문제로만 그냥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로만 가지고 가야 되고요. 자, 장부하고 다르게 문제입니다. 그냥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 90만 원이래요.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 예금이 9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5번 결차에 보통 예금에 90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장부로. 그러면은 플러스 90만 원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얘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빌린 거죠. 이 차익금. 어디에? 행복은행에 90만 원을 빌린 걸로 처리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잔고가 없어도 쓸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띠시면 보통 예금의 입금, 자산의 증가, 마이너스를 제로화 시켜주시고 이 마이너스 금액은 은행에 빌리고 있다는 걸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라. 이런 문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밖에 없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동결산이고요. 자동결산이 여기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월부터 몇 월까지 가죠? 우리 12월까지 가죠.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기말 재고액이 700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 700 입력하시고 F3번 추가하면 됩니다. 예 하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자,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합계 잔액 한번 가볼까요? 검토 차원에서 안 가보셔도 되지만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잔액에 가셔서 12월 그러면 상품의 차변 잔액 700만 재고로 남겨서 내년으로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준표에 가서 조회 눌러보면 공개 알아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에서 700 넣고 추가 이후에 확인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3개의 조회 문제가 보이네요. 자, 2월에서 아니네 2에서 4분기 4월에서 6월 중 이래 됐죠. 이건 월기표 가셔야 돼요. 합계 잔액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1월 개표 1월 개표에서 월개표 기억나세요? 월개표에서 4 엔터 6 엔터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던 거래들이 나오고 이때 밑으로 좀 내릴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때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여기네요. 상관비과. 그죠?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찾고요.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상관비가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 금액의 차이. 음수는 쓰지 말고. 요거는 월별 비교는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 그랬죠.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할 때 좋으십니다. 따라서 총계정 원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1월에서 6월이죠. 0101 0630 좋습니다. 예, F2 복리 800번대로 하셔야 돼요. 예, 811번이라고 한 번 더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니까 가장 많이 지출한 달, 차변에 가장 많이 지출한 달 180, 그죠? 180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됐고요. 2월달 가장 적게 지출한 달 30이죠? 30보다 작게 지출이 없죠? 그럼 요 두 개 빼면 150, 양수로 써라고 했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죠. 인천 상사의 선거금은 얼마입니까? 회사 이 거래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세요. 거래처 원장. 그리고 6월 말이면 1월부터 6월까지 가시는 게 좋겠다. 그죠? 예. 늦게 떴어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죠? 계정 과목은 선급금. F2 선급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하셔도 돼요. 왜냐면 몇 개 없을 거예요. 인천 상사의 잔액 520만 원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제출하시는데 어디다 쓰냐면요. 예, 여러분들 여기 USB로 답안 저장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면 창이 나오실 거예요. 예, 실제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은 여기서 여기 이제 USB로 저장해서 제출할 때 누른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또 왼쪽에 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요거 하고 저장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눌러봤더니 안 된다고 떠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지금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공개가 아니고 이론 문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처럼 여기에 얼마 620만 원, 그죠? 150만 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금액을 넣고 여러분들이 닫기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조금은 제가 이렇게 앞에 연습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실제 시험 시간이 1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 15개까지 풀어서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까지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약간은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하고 같이 풀었던 속도 비슷하게는 나오셔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느리시면 빨리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복 연습하시면 분명히 빨라진다는 거, 충분히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차시 이 최신 기출문제 한 해분 연습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